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자, 미분은, 자, 어떠한, 미소한 거다, 이거, 미소. 미소가 뭐예요? 조그만 거다, 이거, 조그만 거. 그래서 그 미소한 어떠한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미분이에요. 네. 이걸 뭐라고 하는데,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떠한, 미소한, 조그만한 그 변화량을 우리가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자, 그러면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미분 연산자. 자, 우리 벡터에서의 얘를 미분하라 라는 그러한 미분 연산자를 얘기를 하는데, 미분 연산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냐고 하면 얘를 해밀턴 연산자라고 해요. 해밀턴 연산자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요. 삼각형을 거꾸로 그려놓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읽기로는 뭐 나블라 또는 델 이렇게 읽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뭐 나블라, 델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얘가 미분 연산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때 이 미분 연산자가 어떻게 쓰냐, 나블라, 델은 자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미분 연산자 델이라는 것도 뭐예요? 다 벡터적인 의미다 이거예요. 그죠? 그 벡터의 미소한 부분, x에 대한 미소 부분, y에 대한 미소 부분, 지축에 대한 어떤 미소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 벡터 그 미분 연산자인 요 델, 나블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스칼라 기울기라는 게 나와요. 자, 스칼라 기울기에서 자 어떻게 쓰느냐, 나블라 v 이렇게 쓴다 이거. v는 어떤 v라는 어떠한 값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거는 v에 대해 정의를 보면, 자 v는 어떠한 x, y, g로 구성된 어떠한 그 좌표에 대한 어떤 값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3차원 공간에서 x, y, g라는 어떠한 3차원 공간에서 각각 x는 얼마, y는 얼마, g는 얼마일 때 그 점에서의 어떠한 점에서의 뭐가 있느냐, 어떠한 전압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압값. 그거를 우리가 v, x, y, g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우리 공간상에서 이 점의 전압은 뭐 5V, 여기는 뭐 6V, 여기는 뭐 7V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x, y, g라는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즉 이제 얘는 전위 값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뭐겠어요? 어떤 스칼라 값이 되겠죠. 스칼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울기 나블라 v를 뭐라고 했냐면, 이 스칼라 기울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그라디언트. 그래서 얘 뭐 그라디언트 v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 미분 연산자를 뭐라고 써요?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잖아요. 거기랑 뭘 곱한 거예요? 요 v라는 걸 곱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v라는 애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라운드 x, 라운드 v, i 플러스 분배 법칙이 되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라운드 y, 라운드 v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v, k 이런 값이 되더라 이거. 그러면 얘는 뭐예요? 벡터잖아요. 그죠? i, j, k.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예제. 만약에 v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 x의 제곱, y의 세제곱, g의 4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자 기울기 벡터 자 그라디언트 V는 자 라운드 X 라운드 V가 뭐예요? 이 V라는 애를 뭐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X에 대해서 얘 X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돼요. 자 X의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뭐예요? 2X 되죠. 2X 2 앞으로 나오니까 2에 X 자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Y의 세제곱 G의 4제곱에 I 이렇게 되겠죠. I 이렇게 써볼까요? I 플러스 그 다음에 라운드 Y 라운드 V Y에 대해서 미분하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는 3 앞으로 나오죠. Y의 제곱 되죠. 그죠? 3 X의 제곱 Y의 제곱 G의 4제곱 J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자, 라운드 G, 라운드 V. 얘를 뭐예요? G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 G의 4승이니까 4 앞으로 나와야 돼. 그죠? 4. X의 제곱, Y의 세제곱. 얘는 4개였으니까 3개 되죠. G의 세제곱, K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자, 얘는 X, Y, G 좌표상에서 어떠한 스칼라 값이에요. 그죠? 스칼라. 그죠? 스칼라 값인데 얘를 그라디언트 V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X, Y, G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얘 스칼라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 값을 뭘로? 벡터로 바꿔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자, 의미적으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만약에 전압이 얘가 2점에서 5V, 2점에서 3V 이렇게 되면 얘 전위가 어떤 이러한 식으로 뭐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얘가 X축, 여기 X, Y, G 다 는 값에 대해서 이 점에서는 X축으로 이만큼 기울어져 있고 Y축으로 이만큼 기울어져 있고 G축으로 이만큼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게 스칼라 기울기, 그라디언트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이게 스칼라 기울기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발산을 볼게요. 벡터의 발산. 발산이 뭐냐? 얼마만큼 방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산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적이 벡터의 내적을 뭐라고 발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나블라 예를 들어 A라는 벡터의 나블라 이걸 뭐라고 읽냐면 다이버젠스라고 해요. 다이버젠스 A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DIV A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발산의 의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블라라는 게 뭐예요? 미분연산자죠. 미소한 어떠한 변화량. 즉, 예를 들어 이 다이버젠스 A라고 하는 거는 이 A라는 벡터 그 좌표에서의 미소한 발산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미소한 거예요. 미소한 거. 즉, 예를 들어 이러한 어떠한 최적이 있어요. 최적이 있다 이거. 전체 최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만큼의 뭐 미소한 어떠한 최적이 있다라고 보죠. 이거 전체 중에서 이만큼에서 전체에서 나오는 벡터의 양이 어떠한 값일 때 다이버젠스 A라는 값은 이 미소한 곳에서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산되는 양을. 그게 다이버젠스 A예요. 다이버젠스 A.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이버젠스 A 발산을 보면 자, 나블라가 어떻게 돼요? 라운드 X,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I,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 얘랑 A라는 벡터를 AXI 플러스 AY 잘못 썼네요. AY J 플러스 AG K라는 이러한 벡터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내적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같은 것끼리만 하라고 했죠. 그죠? 같은 것끼리 어떻게 돼요? 라운드 X, 라운드 AX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AY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H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산이라는 건 어떤 벡터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얼마만큼의 양을 발산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어떤 벡터의 값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내적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어떠한 스칼라 값이 된다고 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스칼라 값이 되는 거예요. 벡터를. 근데 여기서 다이버젠스 A, 즉 발산, 이거는 뭐라고요? 어떠한 전체라는 곳에서 이 미소한 조그만,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곳에서 나오는 게 얼만큼이냐 이거예요. 이게 벡터의 발산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게 다이버젠스 A예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 전체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로 계산하겠어요? 얘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뭐에 대해서?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 전체에서 나오는 어떤 발산되는 에너지 양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이버젠스 A라는 게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양이구나. 그럼 이 전체에 대한 거는 뭐예요? 이게 다 여러 개가 모여서 얘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걔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적분. 뭐에 대해서? 최적에 대해서. dv.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의 발산이라고 하는 건 다이버젠스 A고 계산은, 요렇게 하더라. 그게 벡터의 발산 다이버젠스 A라는 게 미소 최적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봐야 돼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또 중요해요. 자, 가우스의 발산 정리. 자,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아까 그림에 그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런 미소한 최적을, 전체라는 미소한 최적을 이렇게 크게 제가 그려볼게요. 뭐 그래도 되죠, 그죠? 네. 뭐 그림이야 뭐. 자, 이게 미소한 거예요. 즉,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다이버젠스 A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 최적에서 이 최적,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 다이버젠스 A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죠?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가 어디를 통과해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면을 통과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뿅 하고 사라졌다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란 얘기예요? 이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 면을 통과해서 나오는 에너지양과 어떻다? 같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라는 벡터의 ds, 그죠? 자, 보세요. 자,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에너지양 다이버젠스 A라는 게 ds 면적, 미소한 면적에서 나오는 A라는 것과 어떻다? 같더라 이거예요. 그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예요. 그러면 얘는 미소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하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적분한다고 했죠? 자, 적분하면, 자, 다이버젠스 A, 미소 최적에 대한 적분이, 뭐예요? 최적 적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A에 대해서 A, ds, 그러니까 면을 통과하는 거에 대한 적분 S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얘랑 같은 거, 얘는 미분의 형태고 얘는 적분의 형태예요. 즉, 미소한 최적에서 나오는 발산되는 그 양은 그 미소한 면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양과 같다. 이게 가우스 발산 정리인데, 얘를 전체로 확대하면 뭐예요? 적분해야 된다고 했죠? 얘는 미소 최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건 뭐예요? 최적에 대해 적분을 해야 되겠죠? 얘는 미소한 면이기 때문에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이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최적에 대한 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면에 대한 면적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 그러면 반대로 면적분을 뭘로? 최적적분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요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되겠죠. 가우스의 발산 정리 뒤에 우리가 전자계약을 하는데 꼭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회전을 보죠. 벡터의 회전에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있네요.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기울기 벡터랑 그 다음에 발산 벡터를 어떻게 곱한 거예요. 자, 보시죠.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건, 자, 다이버젠스. 발산하라, 그죠? 뭐를? 기울기 벡터, 그라디언트 V를 어떻게 하라? 발산하라 이거예요. 기울기를. 아까 이게 뭐예요? 기울기 벡터 했잖아요. 그라디언트 V를 어떻게 하라? 발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자 발산 다이버젠스는 어떻게 썼어요? 라운드 x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k에 자 아까 얘가 뭐였죠? 라운드 x 라운드 vi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vj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V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도트가 뭐예요? 내적이죠? 내적은 뭐라 그러죠? 같은 성분끼리 하라 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 제곱 V가 되는 거예요. 얘가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잖아요. 그죠?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V 플러스 라운드 G 제곱 라운드 제곱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라운드 제곱한 거잖아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이거를 제곱해서 V를 한 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라플라시안 이렇게 얘기해요. 라플라시안. 얘를 말로 쓰면 어떻게? 다이버젠스, 그죠? 그라디언트 V 이렇게도 쓰겠죠, 그죠? 얘를 이렇게 쓰고 이 제곱을 뭐라고 쓴다고요? 라플라시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라플라시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회전을 보죠. 자, 벡터의 회전. 자, 우리가 벡터의 회전의 의미에는 뭐 하면 돼요? 얘를 외적하면 돼요. 그죠? 벡터의 외적이 뭐예요? 회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나블라 크로스 A라고 하면 자, A라는 벡터의 미소한 회전이에요. 그죠? 얘가 미분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미분 연산자잖아요. 미분이 뭐예요? 미소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A라는 벡터의 미소한 회전이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따르게 이렇게 써요. 회전이 의미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로테이트죠? 로테이트 A 이렇게 써요. 로테이트 A. 또는 컬 A 이렇게 써요. 컬이 뭐예요, 여러분들? 파마할 때 컬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꼬불꼬불한, 그죠? 웨이브. 이런 거를, 자, 벡터 회전을, 자, 뭐라고 쓴다고요? 로테이트 A 또는 컬 A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로테이트 A라는 의미가 미소한 부분의 뭐예요? 회전이에요. 미소한 부분의 회전.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의미는 어떠한 이러한 면에 어떠한 미소한 부분에 대한 회전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미소한 부분에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어떤 전체라는 이러한 면이 있을 때, 면이에요, 면. 우리가 벡터에 회전할 때 어떤 면에 대한 수직 벡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어떠한 미소한 부분에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얘랑 뭐예요? 이 면과 수직이죠. 수직인 벡터 AN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컬 A, 로테이트 A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즉, 이 컬 A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미소한
면적에서의 회전 에너지예요. 이해되세요? 미소 면적에서의 회전 에너지를 rotate A 또는 curl A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의미를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어떤 미소 면적에서의 회전 에너지. 그러면 내가 이 전체에 대한 회전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전체에 대한 걸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 rotate A를 얘가 뭐예요? 미소 면적에서의 회전 에너지가 걔를 다 어떻게 더하면 돼요, 그죠? 뭐에? 면에 대해서, 그죠? 그죠? 면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얘가 전체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회전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rotate A라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똑같아요. I, J, K, 그죠? 자, 이게 뭐예요? 나블라가 뭐예요? 라운드 X, 라운드, 그죠?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 라운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A라는 벡터가 AX, AY, AG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풀었으면 자, I에 자, I 이렇게 하면 뭐 얘랑 얘랑이죠. 라운드 Y, 라운드 AG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라운드 G, 라운드 AY. 그죠? 마이너스 J라고 했어요. 자, J 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되겠네. 라운드 X, 라운드 AG. 이렇게 빼면 라운드 G, 라운드 AX. 그죠? 플러스 K에 자,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라운드 X, 라운드 AY.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라운드 Y, 라운드 AX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벡터의 뭐라고요? 회전이더라 이거예요. 예, 식으로 쓰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미소 면적에서의 회전 에너지더라 이거예요. 예,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보느냐? 스토크 정리를 보자 이거. 스토크 정리. 자, 스토크 정리를 보도록 하죠. 자, 스토크 정리가 뭐냐? 자, 스토크 정리 보자 이거예요. 자, 아까 로테이트 A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미소 면적에서의 회전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네, 미소 면적에 대해선 회전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전체로 하면은 인테그럴 컬 A에 대한 자, 면적에 대해서 다 뭐예요? 더해주면 이게 전체에 대한 회전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항아리가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항아리가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뭔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회전 에너지를 볼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얘를 제가 이렇게 나눠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미소한 면적으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소한 면적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회전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AN이라는 수직인, 그죠? 회전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 에너지가 나오고, 얘도 회전 에너지가 나오고, 얘도 이런 식으로 다 미소 면적에 대한 회전 에너지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서는 얘도 이러한 회전 에너지, 여기도 회전 에너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자, 회전 에너지가 미소하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향이에요, 그죠? 회전 에너지가. 근데 이 경계면에서 얘는 이러한 방향이에요. 방향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럼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가 된다 이거예요. 즉 여기에서도 이렇게 회전하면 얘는 위에 거는 이러한 방향이고 아래 거는 이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다 뭐가 돼요? 상쇄가 돼요. 다 상쇄가 되고 없어지는 게, 자, 다 없어지고 어디만 남느냐? 여기만, 자, 이러한 방향.
예, 여긴 열려있는 거예요. 항아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만 이런 방향으로 뭐가 남게 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기만 이렇게 이런 회전 에너지가 여기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하나의 선이죠, 선. 그쵸? 자,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에너지, 회전 에너지, 컬 A, ds, ds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인테그럴 A의 dl로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만 열려있는 게르프 구간만. 그래서 스토크 정리는 뭐냐면, 자, 얘는 뭐예요? 면적분이죠? 네. 면적분을 뭘로? 얘는 선이에요, 그죠? 선적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얘는 또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식은 이 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크의 정리가 뭐예요?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고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요 스토크 정리더라.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기학에서 하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벡터의 계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내적, 외적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벡터에 대한, 자, i.i는 j.j, k.k. 얘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근데,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얼마라고요? 0이다. 그죠? 이거 기억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답을 찾아보시면, 답원에 보시면 얘가 i 크로스 j 크로스 k 크로스가 0인데 답에서는 답원에 1로 되어 있죠. 틀린 것은 답원이 틀렸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두 벡터가 있다. A라는 벡터가 천천히 할까요? 자, 2i 플러스 4j 2i 플러스 4j고요. B라는 벡터는 6j 마이너스 4k 이렇게 된다. 그때 두 개가 이루는 각은 몇 도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보면. 내적하면 어떻게 해요? A 도트 B 도트는 A B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A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해서 얘가 루트 2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해서 얘가 루트 36, 16이니까 50인가요? 네, 52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 도트 B 얘는 뭐가 돼요?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얘는 여기가 0이고 얘도 0인 거죠. 그럼 얘랑 곱하면 0이고 얘랑 곱하면 24고 얘랑 곱하면 0이에요. 그래서 이거 얼마가 돼요? 24가 돼요. 24는 루트 20 루트 5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루트 20 루트 52분의 24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세타 값은 아크 코사인 루트 20 루트 52분의 24.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 42도라는 값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3번 문제 보면, 자, A라는 벡터가 I 플러스 4J 플러스 3K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가 4I 플러스 2J 마이너스 4K 드라이브. 자, 이때 서로 어떠한 관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한번 내적을 해볼게요. 같은 성분끼리 곱하라고 했어요. 4
더하기 8 빼기 12 얘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A, B,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그럼 코사인이 0이 되려면 이 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돼요. 그죠? 90도란 얘기는 뭐예요?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벡터 AB의 수직한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는가? 자, A라는 벡터는 2, 6, 3, 2i 마이너스 6j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는 4i 플러스 3j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로테이트 시켜야 되겠죠. 그죠? 외적해야 된다 이거. A 벡터 크로스 B 벡터를 해보면, 자, 식을 써볼까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I, J, K. 자, 2, 마이너스 6, 3이죠. 그죠?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4, 3, 마이너스 1. 이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보기 편하도록 그냥 세 개를 제가 그냥 쓸게요. 자, I, J, K. I, JK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4 3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I에 대해서 풀었으면 I에 대해서 풀었으면 자, I를 포함하고 있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이렇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6이네. 그죠? 6 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9, 그죠?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요? 플러스 9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J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J에. 자, 그러면 J를 포함하고 있는 행과 열을 삭제를 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랑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자, 그러면 K를 포함하고 있는 얘를 어떻게 해요? 삭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이니까 6. 마이너스 24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A, B와 수직인 벡터 어떻게 되느냐? 15i. 그죠? 플러스 10j. 그죠? 맞나요? 플러스 10j가 마이너스 10j일 텐데, 여기가 1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플러스 30이죠? 30k. 자, 그러면 이 벡터에 뭘 구하라고요? 단위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제가 편의상 이 벡터를 C 벡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C 벡터의 절대값은 어떻게 해요? 루트 1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35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 C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 35분의 15i 마이너스 35분의 10j 플러스 35분의 30k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써보면 얘는 7분의 3i 마이너스 7분의 2j 플러스 7분의 6k가 되겠죠. 근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수직인 벡터는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야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답을 찾아보시면 가번에 그러한 답이 있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자, A라는 벡터가 I-J 플러스 3K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벡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플러스 A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서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수직이 되기 위한 A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 그죠?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적을 해보면 자, 같은 것끼리 곱하면 얘랑 곱하면 1. 얘는 0이 있는 거죠? 0, 0이잖아요. 그죠? 얘랑 곱하면 3A. 이게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A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적해서 0이면 수직이구나. 이걸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본 그 전자계약을 하기 위한 요 벡터에 대한 내용을 배워봤고, 다음 시간부터 2장에서 실질적으로 전자계약에 대한 정전계라든가 정자계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